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중국 축구의 간판 공격수 바로 그 우레이 선수가 6월 A매치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도네시아와 바레인과의 운명의 2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핵심 스트라이커가 빠진다고요? 우레이는 지난해에도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복귀를 준비해왔지만 이번에 또다시 오래된 무릎 부상이 재발하면서 대표팀 훈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거짓말 9경기 36골. 작년 한 해에는 나발 5경기에서 42골이나 넣으며 홀란, 케인, 요케레스와 함께 세계 득점 톱4에 올랐던 그 우레이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빠진다고요? 도대체 왜 중국 축구는 매번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걸까요? 전술의 문제? 선수 관리? 아니면 조직적인 한계? 지금부터 저 김준석 해설위원이 중국 축구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름 우레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총 나갑 5경기 42골.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득점 순위로만 보면 요케레스, 홀란, 케인, 다음이 바로 우레이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축구의 마지막 희망, 그 자체라고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레이가 6월 A매치에 또다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우레이는 작년 11월부터 무릎 부상을 안고 뛰었습니다. 결국 1월에 수술을 받았고 중국 축구협회는 그를 6월 복귀에 맞춰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상태가 안 좋아졌고 최근 대표팀 훈련장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훈련엔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3월 A매치에도 출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벌써 2번 연속 A매치 결장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복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수 관리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중국은 우레이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나머지 회복이 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복귀를 서두른 건 아닐까요? 물론 선수 본인의 의지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단순한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 컨디션이 아니면 오히려 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6월 A매치 상대는 인도네시아와 바레인,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려있는 두 경기입니다. 이 중요한 국면에서 우레이가 없다면 중국의 공격력은 반토막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동안 중국 대표팀에서 우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레이 하나에 의존할 거냐? 선수 관리도 못하면서 월드컵 본선은 무슨 소리냐? 지금 상황은 단순한 부상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선수 하나의 컨디션에 이렇게 전부가 달려있는 대표팀이라면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부상 사태가 중국 축구 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대표팀 운영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의 상황 말 그대로 벼랑 끝입니다. 현재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에서 꼴찌, 3위 사우디아라비아와 승점 차는 단 4점. 한 경기, 두 경기만 삐끗해도 월드컵 본선은커녕 3차 예선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우레이가 빠질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명백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지금까지 우레이라는 한 명의 에이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우레이는 A매치만 19경기에 출전했고 무려 36골을 기록한 베테랑 스트라이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우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도전해온 백업 자원들, 대표적으로 왕위동이라는 유망주나 양민경 같은 귀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엔 경험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략 실패입니다. 선수 하나가 빠졌을 때 팀 전체 전력이 흔들린다는 건 대표팀 전술이 지나치게 단조롭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중국 대표팀은 우레이가 부상으로 빠졌던 3월 A매치 경기들에서도 공격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드러냈고 슈팅은 많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표팀은 전술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는 우레이밖에 없다. 이런 고정된 생각이 결국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운영상의 문제도 큽니다. 이번 A매치를 앞두고 대표팀은 약 2주 전에 선수들을 소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른 소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준비의 깊이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상 선수들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위험 요소는 사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죠. 그런데 중국 대표팀은
매번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대응만 반복해왔습니다. 부상이 예상되는 선수들을 불러놓고 제대로 훈련조차 못 시키는 상황. 이건 소집 자체가 무의미한 쇼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는 10년 넘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훈련 계획, 선수 관리, 전술 유연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우레이의 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고장났다는 신호예요. 이런 구조에서 설령 우레이가 복귀한다 해도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국 축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미숙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팀이 에이스 한 명 빠졌다고 전체가 무너진다면 그건 팀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우레이가 빠질 가능성만으로도 팀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 정신력의 문제, 그리고 조직력의 결핍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핵심 선수가 다치거나 빠졌을 때 중국은 매번 조직력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구조적 문제예요. 압박 상황에서의 불안한 플레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집중력, 그리고 체력 고갈로 인한 무기력한 마무리. 이 모든 건 단순한 실력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멘탈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중국 대표팀을 보면 하나의 팀이라기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있는 그룹에 가깝습니다. 특히 국내파 선수들, 해외파, 귀화 선수들 사이의 호흡 문제는 어전을 일이 아니죠.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장면은 경기 중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팀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경기 전 훈련, 전술 미팅, 캠프 운영 등 전체적인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입니다. 이번 명단 발표 이후 중국 언론과 팬들은 오직 우레이의 복귀 여부만 주목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레이가 빠졌을 때의 대응 전략입니다. 우레이가 못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중국의 공격 루트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측면도 없고 세컨볼도 없고 누가 마무리를 할지 불분명해요. 그런데도 이반코비치 감독은 대체 전술이나 전환 플랜에 대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레이 중심의 공격 전술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 이런 우레이 의존 전술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끌고 갈 건가요? 만약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한다면 그 책임은 부상당한 선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술을 바꾸지 않은 벤치, 그리고 위기를 대비하지 않은 시스템에게 있는 겁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과거의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전술 선수 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에요.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는 행정, 눈앞의 결과에 급급한 운영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현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 대응만 할 뿐입니다. 예선전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약팀과의 경기에서도 불안정한 흐름, 경기마다 반복되는 수비 실책, 전반이든 후반이든 위기 상황에서 전술 전환은커녕 교체 카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수년째 이어진 시스템의 고장 때문이에요. 지도자 교체만 반복했지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는 전무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레이 같은 선수, 물론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다면 그 팀은 결코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월드컵 본선에 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수보다 먼저 시스템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처럼 간다면 이번 예선도 또 하나의 실패의 복사 붙여넣기로 끝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건 단순히 우레이 선수의 부상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깊은 구조적 결함, 전략의 부재, 그리고 변화 없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레이가 돌아온다 해도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조직력도, 정신력도,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슈퍼스타도 팀을 구할 수 없죠. 축구는 단순한 공놀이가 아닙니다. 전술, 체력, 멘탈, 그리고 행정 시스템까지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비로소 본선이라는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차갑게 분석하고 뜨겁게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